네,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하고 나서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삼각비. 네, 뜻이 뭡니까? 뜻은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었죠. 그래서 A, B, C 점이 있고 각이 여기 세타라는 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변 B를, A, B를 우리는 빗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변 BC를 밑변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변 AC를 우리는 높이라고 불렀죠. 그죠? 자, 이때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사인 세타는 자,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사인 세타라고 하죠. 코사인 세타는요. 네, 코사인 세타는 빗변에 대한 밑변의 비율을 코사인 세타라고 하죠. 그죠? 탄젠트 세타는요. 네, 탄젠트 세타는 자,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탄젠트 세타라고 하죠. 네,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서 세타는 어떻습니까? 세타는 직각삼각형의 한 각이라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이런 범위를 갖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세타는 자, 30도, 45도, 60도일 때 특수각이라고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도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뭘까요? 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삼각비를 좌표 평면으로 확장을 해서 함수로 다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y는 fx 형태로 다루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인을 이제 함수화시키면 y는 sin x 이렇게 써질 거고요. 코사인을 함수화시키면 y는 코사인 x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세 번째 탄젠트를 함수화시키면 y는 탄젠트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때 여기 있는 x를 조금 주목을 해봅시다. 이 x는 여기 있는 세타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끌어오면 자, 여기 있는 제한도 그대로 오겠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함수로 다루고자 한다면 그 목적은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한을 이 함수로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0도에서 90도 사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쓰겠죠. 그죠? 조금밖에 못 쓰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일반각이라고 해서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각을 쭉쭉 늘려가지고 자, 아주 이제 큰 각과 작은 각을 다 표시하게 했고요. 그리고 단위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자,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정의도 만들어서 단위도 안 쓰게 만들었는데 이런 제한을 갖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쓸모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삼각비의 정의를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의를 할 겁니다.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볼 겁니다. 원점을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점 P를 원의 둘레 위에 하나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원점과 연결할 겁니다. 반지름이 되겠죠? 그리고 점 P에서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여기에서 수선을 또 내립니다. 이 부분을 x라고 할 거고요. 이 부분을 y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회전한 양을 세타라고 할 겁니다. 네, 이래 놓고 정의를 봅시다. 사인 세타는 뭐라고 할까요? R분의 Y라고 할 겁니다.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것의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R은 반지름에 해당하죠. 그죠? 여기 있는 Y는요. 네, Y는 점P의 Y좌표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X는 어떻습니까? X는 점P의 X좌표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인의 정의는 반지름에 대한 점P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에 대한 점P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점P의 X좌표에 대한 점P의 Y좌표라고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의가 위에 있는 삼각비와는 뭐가 다를까요? 점 P가 1사분면에 있으면 다르지 않지만 2사분면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배운 삼각비는 90도 내에서만 정의가 되지만 점 P는 이렇게 원의 둘레를 따라서 2사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죠? 점 P가 이동되더라도 이 정의는 계속 유효한 겁니다. 왜냐하면 반지름 여전히 있고요. 이 점 P가 2사분면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좌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의 좌표가 있으니까 그 좌표에 맞게 이 x와 y가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분면에서도 사인 값과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점 P가 쭉 돌아서 3, 4분면에 갔다고 쳐봅시다. 3, 4분면에 갔더라도 이 점의 좌표는 자 있겠죠. 어떤 좌표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반지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지름도 있고 그 점의 좌표도 있으니까 다 정의가 되죠. 그죠? 4, 4분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따라서 동경이 어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때의 각에 대해서 다 삼각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삼각비는 90도에 이제 갇혀 있었다면 자, 이렇게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점이 어느 사분면에 있든지 간에 그 점의 좌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반지름도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사분면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도에 갇혀 있지 않고 이렇게 360도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각 혹은 음의 각에 대해서도 다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인 세타는 반지름에 대한 점 P의 Y좌표입니다. Y좌표. 코사인은요. 반지름에 대한 점 P의 X좌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탄젠트는요. 점 P의 X좌표에 대한 점 P의 Y좌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만약 점 P가 2사분면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걸 P'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P'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점 P는 2사분면, 즉 X값은 음이고 Y값은 양인 사분면이 있기 때문에 자, X값은 음입니다. 그걸 반영해서 자, 마이너스 X, Y라고 표시를 해줍시다. 자, 그리고 원점과 이렇게 자, 연결해서 반지름을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점 P'에서 자,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그럴 때 이 부분은 이 Y좌표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자, Y라고 쓸 거고요. 이 부분은 자, 이 점 P의 X좌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X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이사분면의 각은 이만큼 돌아온 거죠. 그죠? 그죠? 이 각을 세타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반지름에 대한 점피의 y 좌표죠. 그래서 반지름에 대한 점피의 y 좌표 이렇게 되어서 r분의 y 똑같습니다. 코사인 어떤가요? 코사인은 r분의 x 아닙니까? 반지름에 대한 점피의 x좌표 반지름에 대한 점피의 x좌표 이만큼이겠죠. 자, 그런데 x좌표라고 있으니까 길이가 아니라 x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r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지고요. 탄젠트 세타는 어떻습니까? 탄젠트 세타는 점피의 x좌표에 대한 점피의 y좌표의 비율입니다. 점 P'을 봅시다. 점 P의 자, x좌표는 자, 이렇게 음의 부호를 가지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x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점 P의 y좌표는 이제 y라고 양의 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써줍시다. 그러면 2사분면의 사인 값은 1사분면의 사인 값과 그대로인데 2사분면의 코사인 값은 이렇게 부호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탄젠트 역시 부호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 P가 1사분면에 있을 때는 앞에서 배운 삼각비가 똑같지만 2사분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새로운 정의에 따라서 새로운 정의는 x좌표와 y좌표 아닙니까? 그래서 x, y 자리에 음수가 들어갈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사분면의 경우에는 사인 세타는 반지름에 대한 y좌표의 비율이어서 그리고 2사분면의 y좌표는 양이니까 네, 1사분면과 똑같지만 코사인과 탄젠트는 2사분면의 x좌표가 음수니까 그 음수를 반영해서 이렇게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이 음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3, 4분면을 볼까요? 3, 4분면에 자, 동경이 왔다고 칩시다. 점P가 왔다고 칩시다. 자, 여기가 P2'입니다. 자, 이 3, 4분면의 좌표는 x도 음이고 y도 음이죠.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고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값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입니다. 반지름에 대한 점P의 y좌표죠. 자, 반지름은 여전히 r로 똑같겠죠. 그때 y좌표는 어떻게 된가요? 음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r분의 마이너스 y가 되죠. 코사인 세타는 어떤가요?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에 대한 x좌표의 비율입니다. 그죠? 이때 이 x좌표는 3, 4분면에서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r분의 마이너스 x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탄젠트 세타는 어떤가요? 탄젠트 세타는 x좌표에 대한 y좌표의 비율 아닙니까? 3, 4분면에서는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라서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y가 되어서 자, x분의 y 둘 다 마이너스여서 값이 오히려 양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4, 4분면은 어떤가요? 네, 4, 4분면은 자, 이렇게 점 P3'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x좌표는 양수가 될 거고 y좌표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x좌표는 자, 양수, y좌표는 음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사인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사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사인의 값은 r분의 y가 되니까 자, 반지름에 대한 점P의 y좌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자, y좌표 마이너스 y를 반영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r분의 마이너스 y 이렇게 쓸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자, x죠. 그죠? 자, 요 x좌표를 그대로 반영해서 자, r분의 x 이렇게 씁니다. 탄젠트는 어떻습니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아닙니까? 그죠? 점P의 x좌표에 대한 점P의 y좌표의 비율이죠. 점P의 x좌표는 플러스 값이니까 그대로 쓰고요. y좌표는 음수가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y라고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의는 자, 반지름 그리고 전피의 x좌표, 전피의 y좌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은 반지름에 대한 전피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에 대한 전피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자, 전피의 x좌표에 대한 전피의 y좌표. 그죠? P는 자, 1사분면에도 존재하지만 2사분면과 3사분면, 4사분면에도 존재할 수 있고 자, 그때의 값에 따라서 모두 정의가 되죠. 그죠? 이렇게 90도에 제한된 각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경의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이제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에 대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이제 정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렸을까요? 네. 그게 자, 사분면의 각의 부호죠. 자, 위의 그림을 참조해서 볼 겁니다. 자, 여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r이 자,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길이니까 네, 플러스 값이고요. 전피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양이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이죠. 그죠? 그래서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 탄젠트도 플러스입니다. 그죠? 이에 반해 이사분면은 어떻습니까? 이사분면은 사인은 r분의 y여서 둘 다 플러스니까 네, 양수이지만 코사인은 r분의 마이너스 x여서 음수가 되죠. 그죠? 여기는 음수가 되고 탄젠트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x분의 y가 되어서 또 음수죠. 그래서 사인인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고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자, 3사분면은 어떻습니까? 3사분면은 전피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음이기 때문에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탄젠트는 둘 다 음이라서 양수가 되죠. 그래서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 이렇게 되죠. 4사분면은 어떤가요? 4사분면은 사인은 자, 음수, 코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음수 이렇게 됩니다. 자, 외우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네, 잘 봅시다. 여기는 모두 양이죠, 그죠? all 양이죠, 그죠? 빨간 글씨 있을까요? all 양입니다, 그죠? 자, 이사분면 어떻습니까? 이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죠, 그죠? 사인만 양수고요. 3사분면은요, 탄젠트만 양수죠, 그죠? 그죠? 4사분면은요,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자, 올, 사, 탄, 코라고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걸 잘 외우는 옛날 책에 나왔던 방법인데요. 얼, 사, 안, 코라고 외우랍니다. 네, 선생님도 이렇게 배웠었는데 얼싸탄코 그냥 외워도 되고요. 뭐 이렇게 얼싸안코라고 해서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정의를 이해해서 이제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해를 한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외워두면 나중에 빨리 꺼낼 수 있다는 거죠. 1사분면은 모두 양수, 2사분면은 자,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 자, 3사분면은 자,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얼싸탄코, 얼싸안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분면의 이제 각의 부호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삼각함수의 관계라고 할까요?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자, 1이라는 관계가 있대요. 네, 이 두 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왜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네, 탄젠트 세타는 말입니다. 그죠? 아까 정의에 따르면 x분의 y였죠. 전피의 x좌표에 대한 전피의 y좌표의 비율 아닙니까? 자, 이것을 분모 분자를 r로 나눠 버릴 겁니다. 그래서 r분의 x, 자, r분의 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이때 자, r분의 x가 뭡니까? 네, r분의 x는 코사인의 정의였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r분의 y는 네, 사인의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는 봅시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에요. 먼저 좌변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봅시다.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였나요? 네, r분의 y였죠. 그러면 이렇게 쓸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였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각각 전개해서 통분을 하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요. 우리가 아까 전피가 여기 있을 때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가 반지름이고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x고 여기가 y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됩니까? r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은 r제곱분의 r제곱이 되어서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럼 이제 특수한 각에서의 삼각함수의 값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좌표 평면을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그리고 특수한 각의 위치를 표시해 볼게요. 네, 이게 여러 개 필요해서 여러 개를 자 복사를 할 겁니다. 네, 뭘 할 거냐 하면 60분법에 의한 각의 위치 그리고 고도법에 따른 각의 위치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의 값들을 표시를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60분법 분법에 의한 각의 위치입니다. 복습입니다. 여기는 네, 여기 위치는 얼마입니까? 네, 0도죠. 그죠? 0도. 여기는요. 30도. 그죠? 여기는요. 45도. 여기는요. 60도. 그죠? 여기는요. 네, 90도죠. 여기는요. 네, 여기는 120도. 여기는 135도. 여기는 150도. 그리고 여기는 180도. 여기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210도, 여기는 225도, 여기는 240도, 여기는 270도, 여기는 300도, 315도, 330도, 360도죠. 그래서 여기는 300도, 여기는 315도, 여기는 330도, 여기는 360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60분법에 의한 각의 위치 표시고요. 여긴 호도법에 의해서 표시를 할 겁니다. 이게 또 복습이죠. 네, 호도법의 경우에 자, 여기는 0 라디안이겠죠. 여기는 6분의 파이, 여기는요 4분의 파이, 여기는요 3분의 파이, 여기는요 2분의 파이입니다. 그죠? 0, 여기는 6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는 2분의 파이.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봅시다. 여기는 3분의 2파이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파이, 여기는 4분의 3파이.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6분의 5파이, 그리고 여기는 파이, 여기는 6분의 7파이, 여기는 4분의 5파이, 여기는 3분의 4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네, 6분의 7파이, 여기는 3분의 4파이,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4분의 5파이죠. 그죠? 4분의 5파이. 여기는 3분의 4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3분의 5파이, 여기는 4분의 7파이, 여기는 6분의 11파이, 여기는 2파이. 그래서 여기는 3분의 5파이, 여기는 4분의 7파이, 여기는 6분의 11파이, 여기는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호도법에 따른 이제 각의 위치를 호도법으로 나타낸 거죠. 자, 여기는 봅시다. 여기는 사인 세타 값입니다. 네, 이런 각에서의 사인 값을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30도와 45도, 60도에 대한 사인 값들은 외우고 있죠. 30도는 자, 이렇게 그어보면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요각이 30도일 때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그죠? 파란 글씨로 쓸게요. 여기는 2분의 1이고요. 여기 45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았을 때 자, 루트 2분의 1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은 루트 2분의 1이고요. 여기 60도는 어떻습니까? 네, 60도는 이런 삼각형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그리고 여기는 어떤가요? 사인의 정의는 r분의 y인데 여기 90도일 때는 이 y 좌표가 반지름과 같죠. 그래서 값이 1이 됩니다. 여기가 1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120도에 해당하는 여기의 사인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r분의 y니까 얘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 135도는 어떤가요? r분의 y니까 얘랑 똑같지 않습니까? r분의 y. 그죠? y 좌표값이 둘 다 양수니까 같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그리고 자 6분의 5파이. 네, 150도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r분의 y죠.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그리고 180도. 파이일 때는 어떤가요? 네, 사인의 정의는 r분의 y인데 y 좌표가 0이니까 사인 값은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6분의 7파이. 네, 210도 위치입니다. r분의 y가 되죠. 그죠?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에 해당되는 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는 자, r분의 y.
여기 값은 루트인데 여기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특수각의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떤가요? 이쪽은 r분의 y,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에 해당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리고 여기 자 270도, 네, 2분의 3파이의 경우에는 r분의 마이너스 r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 r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r에 해당되니까 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은 여기는 어떤가요? r분의 y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 길이가 r이고 r에 해당하는 것이 2 루트 3, 자 마이너스, 네, 잘못했죠. 이렇게 그랬을 때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r분의 y 루트 2분의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이쪽 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r분의 y인데 y 값이 0이니까 여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인 값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2분의 루트 2, 여기는 2분의 루트 3,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겁니다. 코사인은 어떨까요? 네,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x죠, 그죠? 네, r분의 x 기준으로 봅시다. 자, 여기는 반지름이 r이고, 자, x도 r일 거 아닙니까, 그죠? x 좌표도 r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값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0도에 해당한 거 봅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그죠? 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30도,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 45도는 어떤가요? 네, 45도는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루트 2분의 자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고 여기를 봅시다. 여기는요.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그죠? 2분의 1이 되죠. 그리고 90도일 때는요. x의 좌표가 0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r분의 x 하면 여기 좌표가 0이니까 코사인 값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0도 자리를 볼까요? r분의 x죠.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2가 되는 길이의 비가 2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2분의 루트 3인데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네,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r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0도일 때의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됩니까? r분의 x, 그죠?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루트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여기는요 2분의 마이너스 1이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여기는
x좌표가 0 아닙니까? 그래서 값이 다시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봅시다. 여기는 r분의 x, 그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쪽은 2분의 1. 자, 여기는요. r분의 x,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요. 2분의 루트 3. 그죠? 그래서 다시 2분의 루트 3. 그리고 여기는 다시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탄젠트인데요, 이번에는. 자, 30도일 때의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됩니까? x분의 y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죠. 그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45도일) 때는 어떤가요? (45도일) 때는 여기서 x분의 y 길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리고 60도일 때는요. x분의 y 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3. 여기는요. x분의 y인데 탄젠트 x는 세타로 갑시다. 세타는 자 x분의 y인데 이 x의 값이 0이 있지 않습니까?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값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그래서 무한대가 되고요. 이쪽은 반대로 이 x 값이 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음인데 매우 작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네 x분의 y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x분의 y죠.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x분의 y인데 y가 0이니까 탄젠트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0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볼까요? x분의 y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이쪽은 1이니까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네요. 그죠?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이쪽이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쪽 역시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루트 3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 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이쪽은 어떤가요? x분의 y 이쪽은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쪽도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1이 됩니다. 이쪽은 어떤가요? 자 x분의 y 이쪽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값은 루트 3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 값은 어떤가요? 이쪽 값은 x가 매우 작은 값이고요. 0 마이너스라고 굉장히 작은 값이고요. 마이너스 0 마이너스라고 해서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이고 y 값은 1 그대로죠. 그죠? r 그대로죠.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네, 계속 헷갈리는데 마이너스 0 마이너스인데 네, 매우 작은 음수 아닙니까? y는 음수죠. y도 음수죠. 분모도 음수고 분자도 음수니까 플러스 값이 되면서 0분의 매우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무한대가 돼요. 자, 그리고 이쪽은 어떤가요? 이쪽은 x가 0 플러스 0보다 큰데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값 아닙니까? 마이너스 r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x는 0보다 조금 큰데 자 y 값은 마이너스 r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매우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여기를 볼까요? 여기는
x분의 y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루트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이쪽은요 x분의 y 마이너스 1분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 2 됩니다. 여기는요 x분의 y 이쪽은 루트 3이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리고 여기 위치는 여기 위치는 x 이제 x의 값은 r 그대로인데 y 값이 0이니까 탄젠트 값이 0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이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인 자 3분의 2파이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먼저 3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동경을 찾아요. 이걸 찾죠. 그리고 사인 값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코사인 3분의 4파이를 볼까요? 코사인 3분의 4파이라고 하면 먼저 3분의 4파이에 해당하는 동경을 찾아요. 네, 여기 되죠. 그리고 이때 이 코사인 값을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을 조금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외워두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꼭 외워두시고 선생님한테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개념원리 145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350번 문제. 다음 점 P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먼저 좌표 평면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점 P의 좌표를 표시해 볼 겁니다. X축으로는 마이너스 4,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쯤 되겠죠? 네, P를 찍었고요. 자, 원점과 연결해서 동경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 세타가 나타내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세타입니다. 자, 이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물어보고 있군요. 자, 점 P에서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 거고요.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을 변의 길이가 아니라 이 좌표가 나타내어지게 표시를 할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4라고 쓸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OP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 4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5라고 쓸 겁니다. 자, 이래놓고 사인 세타를 봅시다. 네, 사인 세타는 뭡니까? R분의 Y 아닙니까? 그죠? R이 5고 Y니까 점 P의 Y 좌표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R분의 Y 하면 마이너스 5분의 3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코사인 세타는 어떻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아닙니까? 그죠? R분의 X. 네,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어떻습니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해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의 값은 4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2번 봅시다. P점의 위치가 15, 마이너스 8이군요. 그죠? 그러면 좌표 평면을 그려봅시다. X축으로는 15만큼 가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8만큼 갑니다. 그래서 X축으로는 15만큼 가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8만큼 가요. 점 P 위치가 여기쯤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원점과 P를 연결해서 자, 동경을 그립니다. 그리고 점 P에서 수선을 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5, 자, 마이너스 8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점 P의 X좌표와 Y좌표가 나타내어지게 표시합니다. 여기가 15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하면 네, 17의 제곱이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 외웠죠? 8대 15 대 17 외웠었죠? 그래서 17을 빨리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각은 여기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서 이만큼이 뭐다?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r분의 y 아닙니까? 그죠? 반지름에 대한 자, 점 P의 y좌표의 비율이죠. 그래서 17분의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7분의 8이라고 쓸 수 있고요. 코사인 세타를 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아닙니까? 그죠? r분의 x니까 반지름에 대한 점 P의 x좌표의 비율 네, 17분의 15죠. 그래서 여기는 17분의 15라고 쓸 거예요.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는 점 P의 x좌표에 대한 점 P의 y좌표의 비율이죠. 그래서 15분의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분의 8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351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세타가 3분의 2파이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 원의 교점을 P, 점 P에서 X축이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먼저 점 P의 X좌표 네, 이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단위 원이니까 이 길이가 1이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을 주목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만큼이 3분의 2파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각은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만큼이 파이일 테니까요. 그죠? 3분의 파이는 60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에 해당되죠. 그죠? 이 특수각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죠? 1대 루트 3대 2. 근데 방향이 음의 방향이니까 요 값을 자, 마이너스 1로 나타낼 거고요. 자, 요 값은 루트 3으로 나타낼 거고 요 값은 2로 나타내게 되면 네, 이 비를 다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요 길이가 1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2가 1로 변했으니까 요 값들도 반으로 줄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점 P의 위치는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 Y축 방향으로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을 지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2분의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인 세타를 물어봤네요. 네, 사인 세타. 네, 사인 세타. 네, 여기는 그럼 사인 3분의 2파이가 될 텐데요. 그죠? 사인은 r분의 y를 뜻하지 않습니까? 네, r은 1일 거고요. 자, y는 이 ph의 길이를 따지면 되겠죠. 자, 점 p의 y좌표를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자,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는 어떤가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아닙니까? 그죠? r분의 x인데 r이 1이고 x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탄젠트 값은 어떻습니까? 탄젠트는 점 P의 x좌표에 대한 y좌표의 비율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쪽 값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자 2분의 루트 3 이때 여기 있는 이 길이 약분해서 쓰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352번 볼까요? 다음 가격 세타에 대하여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의 부호를 말하시오 라고 했네요. 먼저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봅시다. 자, 1번을 볼까요? 400도네요. 네, 400도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40도죠. 그죠? 자, 그러면 360도라는 것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고 추가로 40도를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더 갔겠죠. 그렇죠? 그럼 동경은 여기쯤 있으니까 1사분면에 해당되네요. 1사분면에서의 사인 값은 어떻게 됩니까? 네, 플러스가 될 거고요. 코사인 값은요. 네, 플러스가 될 거고요. 탄젠트 값은요. 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400도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모두 플러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6분의 5파이. 그죠? 그러면 이런 뜻은 뭐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만큼 돌았죠. 6분의 5파이가 150도니까 이만큼 오죠. 이만큼 있는 겁니다. 즉 동경이 여기 있다는 거죠. 3, 4분면에 있네요. 그래서 3, 4분면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 4분면에서의 사인 값은 자 음수였고요. 코사인 값도 음수였고요. 탄젠트 값만 플러스였죠. 그죠?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3번을 볼까요? 3번 마이너스 760도. 마이너스 760도라는 것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0도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760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뜻은 뭐냐 하면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았어요. 그죠? 이걸 뜻하죠. 그 다음에 추가로 40도만큼 더 돈 겁니다. 네, 시계 방향으로. 그럼 동경이 여기가 있겠죠. 그죠?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으니까 사사분면 아닙니까? 사사분면에서의 사인 값은 네, 음수죠. 그죠? r분의 y니까요. y 좌표값이 음수 아닙니까? 코사인 값은요. r분의 x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탄젠트 값은요. x분의 y인데 y 값이 음수니까 탄젠트도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10분의 29파이네요. 그죠? 10분의 29파이는 2파이 더하기 10분의 9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2파이는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고 10분의 9파이는 파이보다 조금 작죠. 그죠? 그러면 2파이가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고 여기는 파이보다 조금 작으니까 여기 반 바퀴가 파이 아닙니까? 그럼 파이보다 조금 작게 돌았으니까 위치가 여기쯤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사분면에 있겠죠. 이사분면에서의 사인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분면에서의 사인 값은 r분의 y, y 값이 양수니까 플러스고요. 코사인 값은 r분의 x인데 x 좌표의 값이 음수 아닙니까? 마이너스. 탄젠트는요. x분의 y인데 x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353번 봅시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각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시오.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네요. 그죠? 자, 동경을 그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모두가 양수인 거고요. 여기는 사인만 양수인 거고요.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인 거고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인 겁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다르죠. 여기는 아니고요. 사인이 플러스니까 네, 이쪽일 가능성이 크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제2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2번을 봅시다. 2번은 코사인 세타는 양이고 탄젠트 세타는 음이죠. 네, 코사인 세타가 양이라는 것은 이만큼이에요.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음이라는 곳은 네,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제 4사분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4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음수다 라고 했네요. 자, 이것의 뜻은 사인 세타의 부호와 코사인 세타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사인 세타가 플러스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고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면 코사인은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런 사분면은 여기죠. 그리고 여기죠. 이 사분면은 자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고 사사분면은 코사인은 플러스고 사인은 마이너스 아닙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3번의 경우에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 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8번 삼각함수의 정의 원점 O와 점 P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먼저 좌표 평면을 자 네, 그려볼 겁니다. 색깔 바꿔서 그릴게요. 점 P의 X좌표가 마이너스 5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10이죠. 찍어보면 여기를 마이너스 5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2를 여기라고 생각하면 점 P는 여기쯤 있죠. 그죠? 그리고 원점과 연결해서 동경을 표시를 하면 네, 이렇게 되겠죠. 점 P에서 자, X축에 수선을 내리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점 P의 X좌표가 보이도록 마이너스 5라고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점 P의 Y좌표가 보이도록 마이너스 10이라고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동경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이 동경의 길이는 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요거를 세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아닙니까? 그죠? R분의 X. 반지름에 대한 점 P의 X좌표의 비율. 반지름에 대한 점 P의 X좌표의 비율. 그죠?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사인 세타는 어떤가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R분의 Y, 점 P의 반지름에 대한 점 P의 Y좌표의 비율이죠. 그래서 13분의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래서 빼기 13분의 마이너스 12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13분의 7이 되죠. 그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3분의 7이다. 2번은 어떤가요? 네, 2번. 네. 식이 좀 복잡하네요. 그죠? 그대로 써볼까요? 13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분의 24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13이 있고요. 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였습니까? 네, R분의 Y 13분의 마이너스 10이죠. 곱하기 13분의 마이너스 12 탄젠트 세타는 어떻습니까? X분의 Y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2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5분의 1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24 약분을 해볼까요?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이렇게 약분이 돼서 2가 남죠. 그리고 5가 한 칸 건너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네, 12분의 10이죠. 마디 약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6분의 5죠. 그래서 6분의 5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자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필수 예제 9번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타가 4분의 3파이일 때 루트 2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네, 좌표 평면을 먼저 그려볼까요?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네, 이렇게 표시했어요. 4분의 3파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파이는 여기쯤 있죠. 그죠? 자, 이때의 이제 동경을 그린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사인 값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 값은 r분의 y니까 루트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2분의 1. 네,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값은 r분의 x죠. 그죠?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이게 됩니다.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됩니까? 네, x분의 y 아닙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어서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1이었죠. 자, 계산해 볼까요? 이쪽은 루트 2로 약분이 될 거니까 1이 나올 거고,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입니다. 그죠? 곱하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네요. 계산 결과는 네,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필수 예제 10번 봅시다.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양이고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음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먼저 여기 첫 번째 식을 봅시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이 양이라는 것은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인이 플러스일 때 코사인도 플러스, 사인이 마이너스일 때 코사인도 마이너스, 이렇다는 거죠.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어 보면 사인이 플러스가 되는 곳은 이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r분의 y니까. r도 플러스, y도 플러스니까 자,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요. 코사인이 플러스라는 것은 r분의, 코사인 정의가 r분의 x니까 자, r이 양수고 x도 양수인 부분이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은 이렇게 플러스, 코사인은 이렇게 플러스니까 플러스 플러스인 부분은 1사분면이죠. 그래서 1사분면 그리고 좀 이제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봅시다.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모두 플러스인 경우는 1사분면이고요. 사인, 코사인이 모두 마이너스인 경우는 제 3사분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는 1사분면과 자 3사분면이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 식에서요. 자, 두 번째 요 식을 봅시다.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곱이 음수네요. 그런데 우리는 삼각함수의 관계에서 탄젠트 세타가 뭐였습니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였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식에 그걸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얘가 음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사인 세타가 음이다가 되겠죠. 사인 세타가 음인 부분은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과 4사분면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여서 y 값이 음수면 음수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자, 이 부분과 자, 이 부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네, 제 3사분면이죠. 그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타는 제 3사분면, 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필수 예제 11번을 봅시다.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라고 했네요. 네,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랍니다.
네, 즉 2사분면의 각이라는 거죠. 2사분면이고 이때 자 사인 세타의 절대값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루트 덮어 씌워준 거 그리고 탄젠트 제곱 세타의 루트 덮어 씌워준 거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네요. 네, 여기는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할 것이고 여기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죠. 절대값의 성질이 뭐였습니까? 절대값의 성질은 자 a의 절대값이 있을 때 a가 양이면 그냥 나오고요. a가 음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는 게 절대값의 성질이고요. 제곱근의 성질은 뭐였습니까? 루트 a 제곱이 있을 때 a가 양이면 네 그냥 a가 되고요. a가 음이면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게 제곱근의 성질 아닙니까?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제 2사분면의 세타가 제 2사분면의 각이니까 사인은 자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고 탄젠트도 마이너스죠. 그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의 절대값을 붙인 것은 그냥 사인 세타가 되겠죠.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의 루트를 덮어 씌워준 것은 네 코사인 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탄젠트 제곱 세타의 루트 덮어 씌워준 건 어떻습니까? 네, 이사분면에서도 탄젠트 값 역시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세타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사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사분면에서 자,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마이너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 절대값의 성질 그리고 제곱근의 성질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필수 예제 12번 삼각함수의 식 간단히 하기라고 했네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해주세요 라고 했죠. 네, 어떻게 간단히 할까요? 분수니까 일단 통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분을 해봅시다. 1 플러스 네, 색깔 바꿀게요. 1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분자는 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분모는 그대로 쓰고요. 1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 자, 분자를 정리해 볼까요? 네, 코사인 제곱 세타고요. 식을 정리해 보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자,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요만큼이 자, 그런 성질 있지 않습니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삼각함수의 관계가 있었죠. 이 관계를 적용해서 값이 1로 바뀌면 분자는 1과 1을 더해서 2가 될 거고 2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되겠군요. 그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1 플러스 사인 세타랑 약분을 하게 되면 자, 2만 남죠.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 세타분의 자,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13번을 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일 때 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단 세타는 자,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사이다 라고 했죠.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봅시다. 자,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인데 각은 4사분면에 있는 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맞게 동경을 한번 그려서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하면 여기가 5고 여기가 3인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네,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라고 써야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4가 나올 거니까요. 자, 이랬을 때 사인 값을 읽어볼까요? 사인 값은 r분의 y 아닙니까?
그래서 사인 값은 5분의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5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탄젠트 세타는 어떻습니까? 탄젠트 세타는 3분의 마이너스 4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그리고 빼기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필수 예제 14번 봅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 사인 세타는 4 코사인 세타일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단 파이 세타는 파이에서 2분의 3 파이 사이에가 있는 각이다. 네, 1번을 볼까요? 먼저 3 사인 세타는 4 사인 세타, 4 코사인 세타라는 걸 정리해 봅시다. 자, 3 사인 세타는 4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때 양쪽을 3으로 나눌 거고요. 코사인 세타로 나눌 겁니다. 쓸까요? 네. 나누기 3을 할 거고 나누기 코사인 세타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쪽은 3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식을 탄젠트 세타로 바꿀 겁니다.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그죠?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사인과 코사인이 함께 있는 것보다 두 개 다 있는 것보다는 이 하나만 있는 게 해석하기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 코사인과 사인을 뭉쳐서 탄젠트로 바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탄젠트 값을 가지고 좌표 평면에서 해석을 해볼 텐데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세타가 파이에서 2분의 3 파이니까 여기 제 3, 4분면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 파이니까요. 그죠? 네, 여기 제 3, 4분면에 있고 탄젠트 값이 4분의 3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을 하나 찍고 이렇게 연결하고 네,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탄젠트 값이 4분의 3이니까 3분의 4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4라고 하면 탄젠트 값,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3분의 4가 되겠죠. 자, 이때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3, 4, 5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5라고 씁니다. 자, 이래 놓고 해석을 할 겁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사인 세타는 r분의 y죠. 그죠? 5분의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여기 쓸까요? 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5분의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어떻습니까? 5분의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5분의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분의 7이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볼까요? 자,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은 2분의 5일 때 탄젠트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아무래도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은 2분의 5 이렇게 썼습니다. 네, 한번 정리하고 다시 봅시다. 네, 그리고 이건 기억하셔야죠. 네, 세타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고 탄젠트 세타의 값을 물어봤죠. 자, 이 식을 정리해 볼까요? 통분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통분을 해보면 분모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정리가 될 거고요.
분자는 어떻습니까? 분자는 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합하면 사인 세타가 없어질 거니까 2만 남겠죠. 그죠? 여긴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분의 5. 자, 또 대각선으로 곱해서 자 정리해주면 5 마이너스 5 사인 제곱 세타는 4. 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네 5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요? 사인 세타는 풀마 루트 5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런데 각 세타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였습니까? 네, 2분의 파이에서 네, 파이 사이였죠. 즉 이사분면에 있는 각이죠. 이사분면에서 사인 값은 양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사인 세타는 뭐다? 루트 5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좌표 평면에서 나타내어 봅시다. 네, 이사분면에 있고요. 사인 값이 루트 5분의 1이죠. 그래서 루트 5분의 1. 아무래도 이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루트 5가 될 거고 요 길이가 1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자, 이때 탄젠트 값을 물어봤었죠. 탄젠트 값은 x분의 y 아닙니까? 그죠? 자, 요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5, 1이니까 피타고라 정리에 따르면 2가 될 텐데 방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됩니까? 네, 탄젠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게 답이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15번을 볼까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1번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2번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3번은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그리고 4번은 사인 4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4제곱 세타. 네, 이런 걸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우리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동시에 등장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식이 뭐냐 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식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식은 활용도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1번을 봅시다. 1번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물어봤는데요. 우리는 이런 식을 생각할 수 있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네, 쓸 수 있죠. 자, 이때 여기 있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라고 할 거고요. 계산하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이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1이 넘어가서 빼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요.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군요.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2번을 볼까요? 네, 2번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물어보고 있군요. 그죠? 자, 우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네, 기억나십니까? 네,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x 빼기 y의 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4xy. 이것을 이제 사인 코사인 이 문제에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어서 2분의 1을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4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여기 앞에서 구한 마이너스 8분의 3을 쓰면 여기 마이너스 8분의 3이 들어가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뀔 거고 약분해서 2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플러스 2분의 3.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7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4분의 7이니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풀마 2분의 루트 7이라고 할 텐데요. 여기 문제에서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크다고 했죠. 그쵸?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크면 양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빼서 자 2분의 루트 7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3번을 볼까요?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자 이걸 물어봤네요. 네, 이 문제 역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 3차식에 관한 변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런 게 있었죠. x 더하기 y의 세제곱은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3xy 자 x 더하기 y 이런 식이 있었고요. 자 이런 여기서 이 식이 넘어가게 되면 변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자 변형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번 써보면 사인 세제곱 세타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빼기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풀 수 있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8분의 1이 될 거고요. 빼기 3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실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더하면 여기는 16분의 9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16분의 2가 나올 거니까 합하면 16분의 11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3번식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4번식은 사인 4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4제곱 세타네요. 네, 사인 4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4제곱 세타를 구해달라. 이 식은 이렇게 여기서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은 사인 4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4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이때 여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값이 1일 거고요. 사인 4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4제곱 세타는 남아있겠죠. 그리고 요 식은 어떻게 변형됩니까? 요 식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과 같으니까 값이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사인 4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4제곱 세타는 1 빼기 32분의 9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계산값이 어떻게 됩니까? 네, 32분의 자 23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과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8전 예제 16번을 봅시다. 삼각함수와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에 가깝죠.
2차 방정식 5x제곱 빼기 x 더하기 k는 0의 두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나시죠? 그죠? 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네, a분의 c가 되죠. 그죠? 이런 관계가 있었죠.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 문제에 적용하게 되면 두근의 합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네, 5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이 5분의 k가 되겠죠. 그죠? 이때 여기 있는 k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식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식입니까? 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식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세 식을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가지고 세 번째 식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봅시다. 사인 세타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네, 뭘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5분의 1이죠. 그래서 제곱하면 25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1이 되죠.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1이 넘어가서 빼주면 마이너스 25분의 24가 되죠. 그리고 2로 나누게 되면 네, 마이너스 25분의 12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25분의 12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죠. 자, 이게 뭐죠? 5분의 k와 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분의 12가 되고요. 양쪽에 5를 곱하게 되면 여기가 5가 남죠. 그럼 k 값이 얼마죠? k는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